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식을 말하다. 지난 시간에 수식을 말하다에서는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일목균형표의 후행스팬,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이 지표 세 가지를 응용해서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선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중심 가격과 볼린저 밴드의 중심 가격을 이제 응용을 해서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기준선을 만들었죠. 선행스팬 1의 중심 가격 기준선, 선행스팬 2의 중심 가격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원리는 후행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상향 돌파할 때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 발생한다. 이 원리를 착용해서 후행스팬이 구름을 뚫어줄 때, 주가의 상승 지속성과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후행스팬이 돌파했을 때, 바로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로 후행스팬이 바로 돌파를 해서 상향으로 상승할 때 바로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 발생한다. 자, 볼린저 밴드에서 주가가 상한선을 상향 돌파하는 확률은 2%에서 3.5%. 다시 상한선 안으로 들어올 확률은 97.5%의 정도의 확률로 볼린저 밴드 폭 안에서 상한선을 돌파해서 큰 상승을 보이고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의 이 수축과 이 확장에 대한 패턴, 이 확장폭과 이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확실한 이 볼린저 밴드 지표만으로는 이 수축과 확장의 이 패턴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이 주식 매매를 하는 고수들도 상당히 이 패턴을 어떻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후행 스팬이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자, 후행 스팬은 일목균형표에서 26일 뒤에 동행성 지표로 나오는 그런 지표입니다. 후행 스팬은 이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주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후행 스팬이 캔들을 터치하거나 어떤 기준선을 돌파하거나 이런 볼린저 밴드,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거나 이럴 때 어떤 주가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동행성 지표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후행 스팬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때 바로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 옵니다. 그러면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 안으로 다시 밴드폭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7.5%라고 했죠. 그러면 상한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밴드폭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7.5%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한 눌림목인지 하락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때 주가의 상승 지속성을 볼 수 있는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해서 상한선 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기 때문에 밴드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밴드 밖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서 큰 상승을 보일 때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주가가 눌림을 받으면 바로 이게 진정한 눌림목이 될 수 있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 원리를 활용해서 후행 스팬과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때와 일목균형표에서 후행 스팬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26일 뒤에서 구름을 돌파할 때 바로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 먼저 발생하고 아니면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먼저 돌파한 다음에 구름을 돌파하거나 이런 패턴에서 우리가 명확한 주가 상승 지속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침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침해나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이런 부분에서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거나 구름을 돌파할 때 우리가 주가 상승 지속성을 볼 수 있다. 자, 이런 원리로 해서 이 기준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가 만든 구름, 후행 스팬이 구름을 돌파할 이 시기 때 26일 한번 가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일 가보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면 주가가 큰 상승을 보이진 않았지만 바로 여기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예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이후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커스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후행 스팬이 구름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죠? 후행 스팬이 구름을 돌파하게 되죠. 그러면 26일로 가고 있습니다. 26일로 가면 바로 이날이죠. 이날 급등과 동시에 또 긴 윗꼬리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후행 스팬이 구름을 뚫어준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결론적으로 자 이런 결론적으로 어마어마한 이 상승력을 보여준 부분. 자 여기에 더해서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를 했다는 얘기죠. 돌파를 했을 때 여기서 강한 시세가 나온다. 주가에 강한 시세가 나왔죠. 자, 26일. 자, 보면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구름 돌파 시기와 볼리저 밴드 상단 기준선을 돌파한 이 구간 이후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 이스트 소프트를 볼게요. 이스트 소프트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먼저 돌파를 한 다음에 구름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 기준선을 상한선을 돌파할 치기 26일. 다음 구름을 돌파한 시기에 26일. 자, 이날이죠. 26일.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미 주가 상승에 어떤 예고를 한 거죠.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줬을 때 예고를 한 거죠. 돌파했을 때 이 시기 26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엄청난 상승이다.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고 후행 스팬이 구름을 돌파한 이 시기 26일 여기죠. 자, 구름을 돌파했던 이 시 26일 날 요 시기에는 큰 상승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던 26일 한번 가볼게요. 상한선을 돌파했던 26일 바로 이날이죠. 바로 이날이면 이날일 수도 있고 이날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시기 때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한 다음에 이 시기 때는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뭐라고 했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후행 스팬이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 주가 상승 지속성이 발생한다. 눌림목이 나와도, 자, 눌림목이 나와도 진정한 눌림목이 뭐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 후행 스팬이 있다는 얘기죠. 자,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돌아올 확률은 97.5%.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주가가 돌파할 확률은 2.5%, 2.5%. 의 확률이라고 했죠. 그럼 확률성으로 봤을 때 이 눌림목, 상한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눌림목에서 이것을 하락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눌림목으로 봐야 될지의 구분은 바로 후행 스팬의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위에 있느냐, 구름 위에 있느냐, 후행 스팬이 이거라고 했죠. 자, 이 원리를 담아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이 구름의 중심 가격,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중심 가격의 기준선을 만든 거죠. 응용수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 구름 돌파하는 것도 구름 돌파지만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게 어떤 거냐면 바로 후행 스팬이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부분이겠죠.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부분이 확실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매매 타점이다. 26일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6일 여기죠. 결론적으로 엄청난 상승. 여기를 체크할 거예요. 자, 선행스팬 2의 중심 가격 기준선 26일. 그러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이고 결론적인 어떠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서부터 게임이 끝났다. 제주 반도체. 여기서부터 게임이 끝났다.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절대 깨지 않는 패턴이죠. 절대 깨지 않는. 절대적 패턴이 나온 겁니다. 이사겐지를 볼게요. 자, 보세요. 돌파, 강한 시세.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 강한 시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기준선, 이 수식은 제가 굉장히 아끼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이 구름을 뚫어주는 이 원리를 담은 이 기준선, 꼭 여러분들 이제 설정하셔서 이 패턴을 한번 보셨으면 하고, 오늘 수식을 말하다에서는 바로 이제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때 나오는 이 신호를 만들 겁니다. 요 이제 신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요 시기 때 신호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호가 발생한 이후에 이건 급등. 자, 매커스를 볼까요? 상한가 났던 거. 이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급등. 자,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상승 보였다가 눌림 보였다가 결론적으로는 다시 여기 신호가 다시 발생하면서 급등. 신호가 발생하고 급등. 여기 신호가 발생되고 급등. 신호가 발생되고 급등. 신호가 발생되고 급등. 자, 신호가 발생되고 급등. 신호가 발생되고 급등을 이룬다.
보시죠? 오늘 이제 신호가 발생됐네요. 신호가 발생되고 급등. 자, 신호가 발생되고 급등. 신호가 발생되고 눌림 주고 급등. 자, 신호가 발생되고 눌림 주고 급등 나오고 신호가 발생되고 눌림 주고 급등 나오고 자, 신호 발생되고 눌림 주고 신호 발생되고 급등. 보이시죠? 이 후행 스팬이 모든 것을 뚫어주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바로 주가 상승 지속성이다. 근데 가끔 가다 이제 저 구독자분께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돌파를 하면 이미 다 급등한 상태다. 아니죠.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면 후행스팬이 돌파를 하고 나면 주가 상승 지속성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가 상승 지속성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죠.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확률은 2.5%에서 3.5%라는 얘기예요. 다시 상한선 밴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은 97.5%라는 얘기입니다. 90.5%면 반드시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 안으로 다시 밴드 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확률이 97.5%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 주가 상승 지속성을 이룰지 안 이룰지는 뭐를 봐야 된다. 후행 스팬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후행 스팬을. 아시겠죠? 자, 이 원리를 담아서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때 나오는 이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수식을 말하다. 이제 어떤 그냥사 수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호를 만드는데 이 원리는 어, 타 유튜버들이나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많이 알려졌던 기법입니다. 많이 알려졌던 기법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좀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어떤 원리가 들어있냐면 후행 스팬이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제 돌파하긴 돌파하는데 어떤 원리를 했냐면 일단은 신호를 하나 설정해 보겠습니다. 신호를 하나 이제 설정을 해봤는데요. 이건 이제 신고가 신호입니다. 신고가 신호인데 보시면 자, 20일 신고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일 신고가 신호예요. 신고가 신호인데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이 시기 때 보시면 20일 신고가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왜냐면 상한선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상한선을 돌파한다는 거는 신고가가 발생하는데 어떤 신고가가 발생하게 되냐면 20일 신고가가 발생해야 돼요. 20일 신고가가 발생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때 20일 신고가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일 신고가 요건이 있고 자, 보세요. 신호가 나왔죠. 일단 매수를 했었는데 눌림을 주죠. 눌림을 줄 때 이 부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눌림목이라는 얘기예요. 밴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7.5%라는 얘기입니다. 97.5%면 우리가 주가 상승 지속성을 믿으라고 했죠. 주가 상승 지속성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후행스미 돌파해서 이 위로 유지를 하고 있고 구름을 돌파하게 됐죠.
그럼 구름을 돌파할 때 그러면 주가 상승 지속성을 믿으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볼리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때 이 시기 때에서 눌림을 주고 다시 상한선을 돌파할 때 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얘기죠. 이 시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상승 지속성을 믿어라. 이 요건에서 보면 여기다 20일 신고가가 나야 된다. 20일 신고가가 나고 그 이후에 눌림 목표에 다시 20일 신고가가 나야 된다. 20일 신고가가. 자, 신호 발생 이후에 이제 보면 20일 신고가가 나온 거죠. 여기 보면. 이 신호 발생됐듯이 20일 신고가 난 거고 그 이후에 20일 신고가, 20일 신고가, 20일 신고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원리를 담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후행 스팬이 볼리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는 거 외에 20일 신고가가 발생할 20일 신고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이 원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죠. 자, 여기서 먼저 볼리저 밴드 이 상한선을 돌파하는 후행 스팬이 볼리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는 신호 수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일목균형표에서 후행 스팬의 수식을 불러오겠습니다. 일목균형표라고 이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수식 3번에 후행 스팬이 있습니다. 수식 1번은 전환선, 수식 2번은 기준선, 수식 3번은 후행 스팬의 수식입니다. 바로. 자, 이 부분을 메모창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자, 후행 스팬의 수식을 메모장에다 옮겨 놨고요. 자, 볼린저 밴드 수식을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BOLL. 자, 볼린저 밴드에서 상한선이죠. 상한선은 바로 수식 2번. 수식 1번은 중심선, 수식 2번은 상한선, 수식 4번은 하한선입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죠.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붙여넣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행 스팬, 후행 스팬과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하기 때문에 변수 이걸 후행이라고 후행은 하고 수식 끝부분에 마감 따옴표 세미콜론. 자, 상한선도 변수 BU라고 변수를 넣겠습니다. BU 볼린저 밴드 업이니까 밴드 업이니까 BU는 하고 자, 이 부분에 뭐를 해주냐면 세미콜론 해줘야죠. 그럼 수식의 마감. 그 다음에 후행 스팬과 볼리저 밴드 상한선 상향 골든 크로스죠. 그러면 영문으로 크로스업, 크로스업. 다음 후행 스팬과 볼리저 밴드 상한선이죠. 후행, 콤마, BU. 자, 이렇게 하면 된 거죠. 자, 여기에 신고가, 신고가가 22 신고가가 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변수를 n을 해주고요. 자, 신고가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신고가라고 검색을 하면 키움증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신고가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가. 신고가 수식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했죠. 자, 그러면
붙여넣기 한 다음에 20일 신고가예요. 20일 신고가. 그럼 여기 이제 페리오드가 있는데 요걸 이제 기간입니다. 기간만 변경해 주면 되고 자, 수식 작성은 끝났습니다.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신호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신호 검색에 들어가야죠. 신호 검색. 신호 검색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후행 스팬 볼린저 볼린저 돌파라고 그냥 이름을 지을게요. 자, 그러면 수식 작성해서 이제 붙여넣기 했고, 수식은 이제, 어,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지표 변수를 넣겠습니다. 자, 지표 변수. 미드 피리어드를 넣어야죠. 지표 변수. 미드 피리어드 26일. 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있죠. 피리어드. 피리어드 20.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D1. D1 표준 편차 2.0. 그 다음에 변수 좀 넣을 게 또 있나요? 여기 페리오드가 이제 20이 신고가죠. 20이 신고가입니다. 그러면은 지표 변수 다 끝났습니다. 수익 검증. 이상이 없죠? 그리고 작업 저장. 자, 이제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만들어 놨던 이제 신호 수식은 이제 지운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잘 봐주셔야 돼요. 사용자 검색. 자, 자, 여기 보시면 신호가 안 나타납니다. 왜 신호가 안 나타날까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바로 후행 스팬은 26일 뒤에서 동행성 지표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후행 스팬은 26일 뒤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고 당일 이 돌파한 건 26일 뒤에서 이 패턴을 보여주는 거고 이 당일에 발생하는 건 이 부분이죠. 돌파란 요 당일에 발생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면 이 수식에서 이제 살펴보면 수식 관리 들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살펴보면 후행 스팬은 26일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은 이 시기에 있는 거죠. 그쵸? 이 시기에 있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 시기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이제 신고가 20일 신고가가 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20일 신고가를 이제 제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후행 스팬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보면 제외를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작업 저장하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신호가 어디에 표시되어 있죠? 바로 발생한 자리에 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26일 후행 스팬이 26일 뒤에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단 말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니까 이 수식대로, 그쵸? 이 돌파한 요 자리에 수식이 신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후행 스팬이 볼린저 상한선을 돌파한 시기는 오늘 당일인데, 오늘 당일이지만 이 수식의 원리를 이 수식의 원리는 뭡니까? 26일 뒤에서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날 26일 가서 이날 당일날 발생했던 요 시기를 우리가 신호는 어떻게 보면 신호는 이 자리에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에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돌파했던 이 시기 당일날, 지금 현재 이 당일날, 26일 아프면 이제 당일이죠. 이 당일날 이 신호가 발생한 자리, 돌파했던 요 자리에 표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이 신호를 표시할 수는 없는 거냐 이거죠. 이 자리에다가 표시할 수는 없는 거냐? 당연히 있죠. 자, 이제 이 원리는 이제 설명드렸고,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이 당일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당일날. 당일날에 표시하는 걸 이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관리자 다시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후행, 바로 26일 뒤로, 나오게 되죠. 이 함수에 보면 이제 시프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시프트라는 함수. 이 시프트라는 함수가 있고, 어, 후행 스팬은 이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이 26일에서 26일 뒤로 시프팅이 될 때 보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6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바로 26일 뒤로 시프팅이 되는 이제 수식이 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신호가 자, 이렇게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호가 이제 발생이 이제 여기 되는데 신호를 여기다 이제 옮겨놔야죠. 여기서는 발생한 자리가 아닌 바로 여기 여기다 이제 신호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수식의 이제 원리는 이제 알았고,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새롭게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U는 해놓고, 볼린저 밴드 이제 벤즈업이죠. 벤즈업. 페리오드 D1. 자, 세미콜론. 일단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제 정의를 했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후행 스팬 26일 뒤의 종가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종가로 계산하는 거죠, 종가로. 크로스업, 크로스업,
그냥 26일 종가가 아닌 현재 종가. 그 다음에 벤즈 업 BU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다 25를 부여하겠습니다. 25를 부여해요. 25를 부여한 다음에 하면 종가, 그 다음에 변수, 이 변수 있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BU 변수에 25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가 나야죠. 신고가. 예, 신고가. 저는 여기 이제 수식을 좀 외우고 있으니까 하고요. 좀 전에 아까 신고가를 이제 불러오는 걸 해봤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수식을 외우지 못한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eriod. 저도 이제 독주태법이라 period 그다음에 음, C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20이 신고가가 나야죠. 기간을 이제 다이렉트로 그냥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비율하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피리어드 이것도 그냥 바로 다이렉트 한번 넣어보죠. 20 2.0 변수 필요 없이 저는 이제 수식이 이제 작성됐습니다. 자, 이 수식을 한번 보시고 이 수식 보이죠? 26일 뒤에 종가가 아닌 그냥 종가로 계산하고 이 변수에 이제 25를 부여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신고가 20일 신고가가 났다.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수식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신호 검색, 새로 만들기, 어, 호응 스팬, 볼린저 밴드, 볼린저 돌파. 수식 붙여넣기했죠? 수식 검증을 해보면 이상이 없죠? 네, 빨간색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이미 있네요. 그럼 여기서 2번으로 이제 부여를 하면 되겠죠? 작업 저장. 됐습니다. 사용자 검색. 자, 어떻나요? 자, 당일날 발생이 되게 후행 스팬이 볼리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한 시기는 이 시기죠. 이 시기인데 신호는 발생한 당일날 이렇게 표시가 되게 보이시죠? 이 자리와 이 자리가 확인되실 겁니다. 보세요. 발생한 자리는 요 자리, 그죠? 발생한 자리는 요 자리 보이시죠? 그리고 발생한 당일은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발생한 날은 이날이죠. 발생한 자리는 발생한 자리.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던 자리는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생한 당일, 발생한 당일. 자, 발생한 당일.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신호가 이제 뜨게 되는데 발생한 날은 당일이 맞는데 발생한 날은 당일이 맞는데 전일에 떠요. 전일에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에 뜰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장중에다 보니까 신호가 전일 날짜에 뜬다는 얘기죠. 전일 날짜에 뜰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대부분이 후행성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표들은 후행성을 좀 띠고 있어서 후행성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장중에 어떤지 신호가 발생하는데 전일 캔들에 이런 신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현혹되지 마시고 뭘 봐야 되냐면 주가의 상승 지속성을 보란 얘기예요. 주가의 상승 지속성을 보는 거지. 발생한 날에 전일 캔들에 이렇게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후행성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모든 지표는 후행성으로 계산돼서 표현되기 때문에 당일날 돌파를 해서 상승하고 있어도 신호 발생은 전일 캔들에 발생할 수 있다. 그거 헷갈리지 말고 그냥 패턴대로 패턴을 믿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자, 신호 발생하고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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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발생했죠? 급등 나왔죠? 신호 발생 급등, 신호 발생 급등, 신호 발생 급등, 신호 발생 눌림목 급등, 신호 발생 급등 나왔네요. 신호 발생 급등 나왔죠? 신호 발생 급등 나왔습니다. 신호 발생 눌림목 급등 나왔죠? 신호 발생 급등 눌림목 급등 신호 발생 급등 눌림목 급등. 자, 신호 발생하고 눌림목 나오고 급등 나올 때 왜 이걸 눌림목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주가의 상승 지속성. 주가의 상승 지속성을 믿어라. 어떨 때? 후행 스팬이 모든 것을 다 뚫어주고 자, 허공에 있을 때.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뚫어주고 허공했을 때 신호 발생, 눌림목, 급등, 눌림목, 급등. 신호 발생, 눌림목, 급등. 자, 모든 것을 뚫어주고 허공에 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뚫어주고 허공에 있다. 허공에 있고. 신호 발생, 눌림목.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손절할 겁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판단이 서시겠죠? 신호 발생, 눌림목, 급등, 눌림목, 급등. 후행 스팬이 모든 걸 다 뚫어주고 뭐 있다? 허공에 있다. 허공에. 허공에 떠 있다. 눌림목이란 말이에요. 눌림목. 하락이 아니라. 신호 발생, 눌림목, 신호 발생, 급등, 눌림목, 급등. 자, 아직은 모든 걸 다 뚫어주진 않았지만 볼린저 밴드 상한선 뚫어주고 구름 뚫어주니까 뭐가 나온다? 주가 상승 지속성이 나온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